네, 안녕하십니까. 엠뱅골드 정석일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이제 7월 4일 이제 화요일장인데요. 오늘은 제가 매경 아카데미 요 홈페이지에서 특별 강연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4시에 이제 진행을 좀 하고 있는데 특별 강연회인 만큼 전반적으로 뭐 짧은 시각이나 이런 걸 다루기보다는 오늘은 전체적인 큰 그림도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을 좀 많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오늘 강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전반적으로 이 하반기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조금 큰 틀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시장에 대한 좀 전망이나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대응할 수 있게끔 제가 도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한번 집중하셔서 잘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이 하반기에 대한 전망 그리고 유망주들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을 이제 바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뭐 이것저것 지지부진하게 좀 끌기보다는 바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전체적으로 이 하반기 전망, 하반기 이 주식시장 전망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그림은 요 한마디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퀄리티가 좋은 종목들의 이 중심에서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퀄리티가 좋은 종목들이라고 하면은 쉽게 말해서 어느 정도 기술적인 혜자를 조금 보유한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향후에 경기에 대한 전망들이 어떻게 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충분히 가격 전가 능력이 좀 있어서 하반기에 끊임없이 실적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탄탄한 기업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훨씬 더 강한 시세가 이어지는 장세가 하반기에 계속 나타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좀 이런 가격 전가 능력들이 어느 정도 좀 생기려면 결국에는 업황 자체가 좀 좋아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고려하고 투자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별한 뭐 모멘텀들이 발생을 한다거나 뭐 강한 성장 사이클들이 있는데 여기에 어정쩡하게 그냥 엮여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관련주다 해가지고 그냥 뭐 그렇게 직접적인 수혜는 아닌데 관련돼가지고 조금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도 슬슬 자주 나오잖아요, 시장에서. 근데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확실한 수혜주들, 정말 직접적인 어떤 성장하는 업황이 있다거나 섹터가 있다거나 하면은 그쪽에 있어서 훨씬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만 계속 상승세가 이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즉 쉽게 말해서 어정쩡한 뭐 2군, 3군 그런 기업들이 아니라 확실한 1군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계속 흐름들이 이어질 거다. 이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큰 수익들은 우리가 거의 다 이제 여기서 나올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어느 정도 이슈성 종목들, 뭐 시장의 뭐 단기적인 이슈성이나 모멘텀들에 따라서 대응하는 그런 흐름들을 이제 우리가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로 가져가는 게 하반기의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퀄리티 좋은 종목들을 하반기 계속 주목해야 된다라는 게 제 결론인데, 왜 여러분들 뭐 제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실제로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편입하고 저희 VIP방에서 회원님들하고도 매매를 하는 종목들이 당연히 이렇게 좀 퀄리티가 좋은 종목들, 그리고 그거를 제가 제일 잘하는 전문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출연하고 있는 이 방송에서도 현재 좀 1위를 좀 유지했었었는데, 제가 편입한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뭐 그냥 어정쩡한 종목들이 아니라 훨씬 퀄리티가 좋고 어느 정도 탄탄한 종목들 중점적으로 매매를 많이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굉장히 잘하는 그런 장세가 나타나게 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결국에는 제가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왜 이렇게 좀 퀄리티 있는 종목들에 더 집중을 많이 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하반기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큰 틀의 흐름을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지수보다는 좀 종목 장세가 아직 이어지는 요 흐름들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훨씬 퀄리티 있는 종목들을 골라내는 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왜냐, 지금 우리 하반기 경제를 좀 보는 데 있어서, 주식시장을 좀 보는 데 있어서
결국에는 지금 시장이 계속 이제 등락을 좀 거듭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이거거든요. 얕은 경기 침체가 올 것이냐, 아니면 좀 더 깊은 경기 침체가 올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계속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최근에 우리나라 주식시장 흐름도 보더라도 이제 경제 지표들 발표되는 거에 따라서 올랐다가 내렸다가 좀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왜냐면 그 경제 지표에 따라서 경기 더 깊은 침체가 올 수도 있겠는데, 또 혹은 발표된 지표에 따라 가지고 아니다, 생각보다 이거 침체 그렇게 깊지 않겠다,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지금 전망들이 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 이거 싸움이에요 지금. 그래서 시장도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 흐름들이 하반기에도 충분히 이어질 겁니다. 어느 한쪽으로 딱 결론이 나가지고 막 쭉 랠리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기보다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흐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종목들에 더욱 초점을 두고 강한 종목들 중점적으로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인데, 지금 제가 이제 차근차근 왜 제가 이제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이 깊은 침체보다는 얕은 침체에 좀 더 무게를 두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도 충분히 종목들만 선정을 잘 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긍정적인 시장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왜 여기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지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제가 풀어 드릴게요. 오늘은 강연이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디테일한 설명들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거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하나씩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또 이제 그런 근거들을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뭘 말씀을 좀 드릴 거냐, 제가 왜 하반기에 좀 더 깊은 침체보다는 약간 이 얕은 침체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냐면, 첫 번째로는 미국의 실업률을 보시면 돼요. 미국의 실업률. 자, 보시게 되면 미국의 실업률이 최근에 이제 3%대 범위에서 계속 왔다 갔다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시장에서 좀 우려를 했던 것보다 급격하게 실업률이 확 증가하는 이런 흐름들은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경제의 한 70%에서 80% 정도가 이 소비로 이루어져 있어요. 소비로. 미국은. 소비가 진짜 엄청 중요한 국가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결국은 소비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이제 일자리를 잃고 이런다 하면은 돈을 버는 게 더 줄어드니까 소비가 급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가 급감하면 경제가 갑자기 확 깊은 침체로 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는 건데, 최근에 발표되는 미국의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계속 3%대 범위에서 왔다 갔다 좀 하면서 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지만 이 예상치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미국의 노동시장은 어떻다? 생각보다 되게 양호하다. 여전히 되게 양호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업률이 결국엔 아직까지는 안정세를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소비가 둔화되는 흐름들은 제한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하반기에도 결국에는 급격하게 침체로 가는 게 아니라 경기가 완만한 둔화 정도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경제에 대해서는 급격한 침체보다는 좀 더 완만한 침체라든지 얕은 침체 정도를 지금 생각할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렇게 좀 복잡한 내용들 제가 이렇게 쉽게 풀어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실 게 이 물가 관련된 내용입니다. 물가. 자, 여러분들 이 물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뭐 이미 아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물가로 한동안 워낙 괴로웠기 때문에 물가의 중요성은 아실 텐데, 결국에는 물가가 쉽게 안 잡히게 되면 미국에서 이제 긴축을 더 과도하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긴축을 더 과도하게 하면서 오히려 경제가 더 위축되는 이런 현상들을 좀 이제 야기할 수가 있는데, 지금 다행히도 물가 관련된 흐름들은 그래도 꽤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 지표를 좀 보시게 되면 최근에 뭐 여기 이렇게 미국도 CPI가 좀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죠? 전반적인 전 세계 이제 물가 지수들은 이렇게 좀 우하향을 좀 보이면서 뚝뚝뚝 좀 떨어지고 있는 이런 흐름들을 보여. 물론 아직까지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이 근원 물가죠. 근원 물가.
뭐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임대료, 뭐 주택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은 뭐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떨어지는 건 아니다 보니까 뭐 이거 보고서 연준에서는 뭐 금리를 조금 더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사실 이 근원물가의 흐름도 보시면 이 미국 것만 보시면 됩니다. 미국 거. 미국이 여기 이제 파란색 점선인데 이 점선도 보시면은 막 급격하게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좀 계속해서 조금씩 떨어지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에 PCE 물가지표 발표됐을 때도 또 이제 뭐 떨어지는 흐름도 확인시켜줬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물가 관련된 내용들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근원물가도 이제 앞으로 하반기에는 더 떨어질 거예요. 왜냐면 제가 지금 이 근원물가가 조금 덜 떨어지는 게 뭐라고 했어요? 결국엔 주택 임대료 같은 것들 이런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부동산 같은 것들 뭐 월세 계약을 하거나 전세 계약을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우리 전세는 뭐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지만 외국은 다 월세죠. 근데 이제 계약을 할 때 보통 뭐 이제 한 달 단위로 계약하거나 뭐 보통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보통 몇 개월 혹은 뭐 1년 이런 식으로 계약을 좀 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반영되는데 시차가 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근데 최근에 이제 실제로 임대료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반기에 슬슬 좀 반영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근원물가도 결국에는 좀 떨어지게 될 거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3월 달도 3분기죠. 3분기에도 결국에는 이제 주택 임대료나 이런 것들이 좀 완화되고 떨어지면서 물가들은 결국에는 잘 떨어지는 현상 쪽으로 쭉 나타날 거기 때문에 연준이 과도한 긴축을 이렇게 심각하게 하진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준이 지금 연내에 뭐 2차례 금리 인상을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긴 했지만 만약에 이 근원물가가 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아마 연말쯤 돼서 뭐 이제 하반기쯤에는 또 말이 바뀔 수가 있어요. 2번 원래 하려고 했는데 물가가 잘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한 번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반기에 우리가 주식시장 전망을 할 때 있어서 막 이렇게 과도하게 쫄 필요가 없어요. 과도하게 쫄거나 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깊은 침체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얕은 침체, 좀 더 긍정적인 흐름들을 생각하고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셨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이제 전반적인 증권 강연이기 때문에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들을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기회가 흔치 않습니다. 아셨죠? 원래 같으면 이제 뭐 전반적인 시장 큰 흐름들만 딱딱딱 말씀드릴 텐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하반기 투자의 큰 틀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 설명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 물가 관련된 흐름들도 결국에는 무난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그렇게 큰 걱정 없이 하반기에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세 번째, 뭐 여러 가지 좀 이슈들 제가 굉장히 다각도로 이런 시각들을 다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보면은 이런 것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정치적인 이벤트. 정치적인 이벤트.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미국의 대선이 내년 11월 달에 있습니다. 내년 11월 달에. 그죠? 대선이. 근데 지금 올해 이제 만약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면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냐면 아니 경기가 그렇게 안 좋냐? 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나오는 게 사실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연내에 이제 금리 인하가 만약에 좀 진행된다고 하면은 시장에 조금 단기적인 충격이 좀 들어올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약간 제 내피셜도 포함되긴 했지만 금리 인하는 충분히 이제 올해가 아니라 어차피 내년부터 진행될 거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오히려 괜찮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 내년에 이제 정치적인 이벤트 미국의 대선이 이제 11월 달에 있는데 지금 결국엔 대통령 바이든의 어느 정도 그런 성과를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이제 금리 인하를 슬슬 진행을 하면서 경기를 조금씩 부양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연말 이제 이런 대선 시즌이 좀 가까워지는 하반기쯤에는 경기가 조금 회복되는 그런 구조가 나와줘야 돼요. 물론 연준이 정치권하고는 약간 이제 독립적으로 이제 행동하는 이제 기관이긴 하지만 사실 이제 모두가 알아요. 정치권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고 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연말에 이제 이런 식으로 내년 연말에 대선이 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성과들을 조금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는 내년부터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갑자기 뭐 금리 인하가 확 나오면서 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도 역시나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크게 걸릴 게 없어요. 지금.
시장이 뭐 그렇다고 뭐 랠리가 나오거나 뭐 이 정도 그림은 아니겠지만 투자하기에는 충분히 무난한 환경들이 계속되면서 나쁘지 않은 아주 좋은 환경들이 충분히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하반기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흐름들이 이런 식으로 좀 경제 관련된 내용들도 좀 다뤄드렸는데 이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지만 제가 정말 심플하게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기억하셔도 여러분은 투자하시는데 크게 무리 없을 거다 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반기에 살짝 기대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이거죠. 중국의 부양책들. 중국의 경기 부양책. 지금 중국도 경기 상황이 사실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죠? 최근에 발표되는 뭐 제조업 지수라든지 뭐 차이신 제조업 지수 이런 것들도 보시게 되면은 좀 예상보다 다 좀 하회를 하고 있고 조금 둔화되는 흐름들이 최근에 주춤하는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요즘에 중국에서도 이제 부양 정책이 계속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살아나고 있죠. 근데 실제로 제가 보기에도 아마 중국이 어느 정도 이제 부양책을 하반기에 더 많이 내놓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국의 경제들이 또 최근에 안 좋다 보니까 이 위안화죠, 위안화. 그죠? 그 중국 돈의 가치가 최근에 급격히 좀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위안화가 지금 보시면은 7달러 넘어가지고 그 위에까지 쭉쭉 최근에 뭐 좀 고점 뚫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 계속 보여줬는데 이제 하반기에 이제 부양 정책들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위안화도 조금 안정을 찾을 수가 있다. 요게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위안화가 안정을 좀 찾기 시작하면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중국이랑 영향 되게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원화의 환율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이게 아시죠? 그러면 결국에는 위안화 좀 안정되고 원화도 조금 안정되고 하면은 이제 전반적인 큰 흐름들에 있어서 하반기에 좀 더 긍정적인 흐름들이 계속 나올 수 있는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요것도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 제가 몇 가지 하반기에 좀 주요 이벤트나 뭐 전반적 경제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다뤄드렸는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하반기에 크게 뭐 걱정하면서 투자를 하기보다는 이렇게 긍정적인 시장 유지하고 투자하기에는 충분히 좋은 상황이다 라는 점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까지 정리해주는 사람 없었죠. 예. 제가 정말 어렵고 복잡한 내용들을 정말 심플하게만 딱 다뤄드린 거니까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된다. 아셨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렇게 뭐 시장 관련된 내용들 간단하게 좀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이렇게 좀 큰 틀의 이제 그림을 먼저 좀 잡아드렸는데 그리고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에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에도 뭐 이제 하반기에 뭐 깊은 침체는 얕은 침체 그냥 이 싸움으로 이제 시장이 왔다 갔다 계속 할 건데 결국에는 얕은 침체 속에서 시장의 등락들이 계속 반복되는 요 현상들이 계속 이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은 시장의 어떤 강한 랠리를 좀 기대하는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결국에는 환경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종목들에 최대한 집중하면서 투자를 하고 좋은 종목들 그 1군 기업들에 계속 주목을 하면은 이런 기업들이 계속 시장에 대해 아웃퍼폼을 좀 하면서 우리에게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반기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장 내용 첫 번째 이렇게 좀 다뤄봤고요. 자, 지금 여기까지 이해가 충분히 되셨으면 채팅창에 한번 1번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가 됐다 하시면은 채팅창에다가 한번 1번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큰 틀 요 정도 좀 다뤄드렸어요. 네, 좋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잘 됐다고 하시니까 기분 좋네요. 제가 굉장히 복잡한 내용인데 제가 참 쉽게 전달 드린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한번 요약을 좀 해드렸고 결국 이제 어떤 업종들, 어떤 종목들을 또 봐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해지는데 또 하나하나씩 좀 풀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보시게 되면 뭐 제가 제 공개 방송을 사실 최근에 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최근에 뭐 계속 공개 방송 하면은 강조드리는 대표 섹터 중 하나가 반도체예요, 반도체. 근데 반도체는 일단은 이거는 무조건 계속 관심을 두셔야 된다. 하반기에는.
일단 이렇게 다시 한번 또 강조드리겠습니다. 심지어 제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에 굉장히 좋을 거라고 예전부터 많이 얘기를 해왔었고, 올해 이제 초에 우리가 그 회사에서, 저희 회사에서 이제 만들었던 요 책에서도 제가 아예 그냥 챕터 하나를 빼가지고 DDR5 이런 반도체를 제가 종합적으로 이렇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하반기 반도체에 대해서는 뭐 예전부터 미리 계속 강조드리고 뭐 책에도 쓰고 이런 식으로 쭉 내용을 이제 많이 말씀드려 왔었었는데, 여전히 이제 그 하반기가 왔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계속 반도체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 이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또 강연에다 보니까 왜 또 하반기 계속해서 이런 흐름들을 반도체 쪽으로 좋게 보는지를 오늘은 좀 더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이제 뭐 자료들도 많이 좀 보여드리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일단 반도체가 지금 하반기에 계속 좋아지는 이유 중 하나가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돼요. 지금 반도체의 감산 효과가 이제 올해 하반기에는 또 본격화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게 책에도 참고를 해놨던 이제 그림 중 하나인데,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업종이 그 바닥이 잡히는 구간들, 지난 과거를 통틀어서 봤을 때 바닥이 잡히는 구간들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런 반도체 업체들이, 그 대형 업체들이 투자를 축소할 때였어요. 그죠? 설비 투자나 이런 것들을 계속 줄여갔을 때, 이때가 결국에는 바닥입니다. 왜냐면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근데 결국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마이크론 이런 대표 반도체 업체들이 실제로 2020년 뭐 경기가 조금씩 둔화되는 이런 구간부터 계속 투자를 계속 줄여왔었다고요. 계속. 그죠? 그러면서 이제 한동안은 주가가 쭉쭉 좀 떨어졌는데, 이제 그런 흐름들이 충분히 진행되고 나서 이제 그 축소가 됐기 때문에 바닥이 잡혔어요. 잡혔죠. 사실 어느덧 지금 삼성전자가 이렇게 좀 떨어지다가 이렇게 올라온 상황이죠. 어느 정도. 그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뭐 마이크론 마찬가지. 이렇게 바닥은 잡히고 올라온 상태입니다. 왜? 지금 이렇게 투자를 계속 줄이는 구간들이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도 이렇게 반도체 사이클이 항상 쭉 이렇게 랠리 사이클이 오기 전에는 항상 이렇게 투자가 축소되는 구간들이 계속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구간이 결국엔 바닥을 잡는다.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구간을 살짝 넘어갔어요. 그죠? 그래서 이 구간은 이제 완전 바닥은 조금은 이제 넘어갔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되고, 그래도 아직은 바닥이에요. 아직은 뭐 그렇게 크게 올라간 건 아니어가지고, 아직은 그래도 바닥 구간이 잡힌 건데, 이제 더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바닥을 형성을 이제 했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을 좀 지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들을 계속 찾아야 되는데, 어떤 부분들을 좋게 볼 수 있냐면, 요거죠. 재고가 이제 피크아웃이 나올 수 있다. 재고가 이제 뭐 지금 막 많이 떨어졌다거나 지금 그런 상태는 아닌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투자에 있어서는 이게 되게 중요한데, 보시면 한동안 이제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경기가 둔화되고 IT 수요 좀 둔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재고들이 엄청 쌓였어요. 반도체 재고가. 그죠? 그래서 지금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추정이 됐던 게 뭐 재고가 17주, 20주짜리 재고가 그 정도의 이제 재고 물량들이 쌓여 있다 수준까지 이제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게, 재고가 줄어드는 구간이, 그러니까 늘어나는 구간 있죠. 이렇게 늘어나는 구간. 이때 바닥이 잡히는 게 여기서 늘어나다가 재고가 줄어들기 시작할 때 있죠. 여기가 이제 바닥이 잡히고 반도체 랠리가 슬슬 시작되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도 감산을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4월 달부터 감산한다고 공식적으로 딱 못 박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모든 반도체 업체들이 지금 재고 다 감산 들어갔어요, 이미. 그죠? 그러니까 이런 효과들이, 재고가 이제 한동안 쭉 느는 구간이었었는데 이제는 재고가 떨어지는 구간으로 이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3분기나 이런 데서부터 또 재고 피크아웃, 그러니까 재고가 늘어나는 게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점점 줄어드는 요 구조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랠리 사이클을 슬슬 기대하면서 계속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도 계속 반도체를 봐야 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죠? 예, 되셨죠? 이런 포인트들 잘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긍정적인 이제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또 이제 반도체가 더 좋아진다는 것들을 좀 증명해주는 효과들이 최근에 이제 몇 개 또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수출 같은 경우도 역시나 업황이 한동안 안 좋아할 때는 수출 뭐 계속 꺾였습니다. 계속 안 좋았던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반도체 수출이 최근 들어서 조금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요 빨간 색깔 보시게 되면 수출이 이렇게, 여기가 이제 반도체 업황이 한참 안 좋을 때죠. 쭉 수출이 계속 감소했다가, 그죠?
여기 보시면 요 구간 계속 떨어지다가 최근에 여기 좀 바닥권에서 이게 살짝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 보이죠, 수출. 이번에 지금 6월 달에 수출 지금 공개됐을 때도 반도체가 좀 올라왔어요. 물론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아직은 감소세긴 한데 그래도 이제 전월로 좀 비교하면 이런 식으로 조금 회복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요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고가 이제 줄었죠. 재고가 이제 슬슬 줄 수 있는 이제 환경이죠.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수출이 좀 개선이 되죠. 즉 수요가 좀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투자를 줄여오던 반도체 기업들이 점진적으로 투자를 점점 이제 확대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턴을 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계속 봐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반기부터 제가 계속 좋아질 거라고 좀 예전부터 말씀드리고 책에도 썼던 상황이었었는데 이런 흐름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반도체 종목들이 이제 흐름들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이해를 이제 하셨을 테고, 이제 그러면 제가 최근 공개 방송 통해서 계속 반도체를 얘기할 때 주로 이제 일반적인 메모리 반도체나 뭐 전통적인 소부장 이런 것들보다는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하이엔드 제품 관련된 종목들 중점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하이엔드 제품이라고 하면은 이제 세대 교체가 좀 일어나는 DDR5라든지. 그죠? 그리고 뭐 AI나 이런 데 또 칩으로서 거기에 같이 탑재가 되는 뭐 HBM 요런 메모리라든지. 요런 것들. 요런 거 관련돼 가지고 제가 이제 많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이제 반도체 쪽에 이제 투자 흐름을 좀 잡을 때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 하이엔드 제품들 중점적으로 먼저 투자를 들어가셔야 돼요. 이 관련주들 쪽으로 계속 아직은 보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조금 시간이 더 지나고 나서는 이제 기본 전통적인 소부장들, 그죠? 일반적인 뭐 디램이나 낸드나 이런 것들의 수혜를 받는 이쪽으로 점점 투자를 확대해 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반도체 투자는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흐름 보시게 되면 실제로 그걸 잘 나타내고 있는 게 이런 자료들인데 보시면 전통적인 소부장은 아직은 조금 누워있는 경향이 좀 있죠. 빨간 색깔 보시면. 근데 반면에 이제 이런 이제 하이엔드 제품에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슬슬 좀 시세가 벌써 스타트를 시작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 흐름들이 이제 뭐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인 겁니다. 이제 시작.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아직은 초기엔 좀 이쪽에 더 중점을 두고 대응하시면서 추후에 이제 이런 전통적인 소부장 올라오는 것까지 다 먹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투자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는 하이엔드 제품 중심으로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요거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왜 이런 흐름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냐면 뭐 결국엔 이거죠. AI 경쟁. 지금 뭐 많은 빅테크 업체들, 그죠? 이런 것들이 지금 AI 경쟁에 치열하게 좀 들어가게 되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엔비디아가 가이던스를 보여줄 때 뭐 말도 안 되는 상승을 좀 보여줬잖아요. 그죠? 엔비디아가 보시면 이번에 실적 발표하고 했을 때 우리가 향후 이제 가이던스 앞으로 어느 정도 이익을 낼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가이던스를 제시를 해주는데 이거 그냥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가이던스를 이번에 제시를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왜? AI 경쟁들이 워낙 치열해지고 하다 보니까 엔비디아는 이쪽 관련돼가지고 GPU 이런 것들 판매를 하잖아요. 그죠? 핵심이 되는 이런 반도체들, GPU 이런 거 판매를 하는데 이런 것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반도체 이쪽 엔비디아가 가이던스를 엄청 높게 좀 발표를 해줬고 결국은 여기에 따라서 같이 들어가는 게 뭐 HBM이라든지 이런 거예요. 메모리 쪽에서는. 그러니까 최근에 벌써 먼저 움직이고 스타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이쪽인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기를 일단 중점적으로 투자를 먼저 하고 향후에 전통적인 소부장들까지 다 봐야 된다, 다 먹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거는 주로 이렇게 하이엔드 제품 관련된 종목들 중점적으로 많이 말씀해드렸고 실제로 말씀드린 종목들이 뭐 많이 올라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먹거리들이 저는 계속 있다. 하반기에도 계속 널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투자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전반적인 이 큰 틀,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좀 이어가면 좋을지, 왜 좋아지고 있는지를 좀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아주 뭐 이런 내용들도 잘 기억해 두시고 투자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저희도 역시 저희 VIP방에서 최근에 반도체에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역시나 이렇게 하이엔드 제품 중점적으로 지금은 수익을 많이 내고 있어요. 이쪽에서 투자를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 말고 향후에는 일반 소부장까지 다 먹을 겁니다. 거기까지 다 먹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하이엔드 제품들 최근에 저희 먹었던 것들 보게 되면은 DDR5 또 대표 수혜주 중 하나가 ISC, 그죠? 요런 것들, 요런 거 뭐 거의 40% 나왔고, 그 다음에 이거 펨트론인데 이거 지금 회원님들이 그냥 보내주신 거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제가 뭐 한 거 아닙니다. 펨트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날 수익실을 일단 한번 한 종목인데 이런 것도 이제 대표적인 뭐 HBM 이런 것도 수혜주로서 편입했다가 뭐 이렇게 수익 크게 내고 나왔죠. 지금 이런 식으로 이런 하이엔드 쪽에서 이런 수익률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 말대로 하이엔드 쪽에 저 집중을 아직은 하다가 향후에 그런 일반 소부장들까지 정말 싹 다 먹는 그런 구조로 가야 우리가 하반기에 정말 알찬 수익 계속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저희 방에서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제 또 이제 이렇게 좀 전반적인 반도체를 계속 봐야 되는 큰 이 틀을 일단 먼저 잡아드렸는데, 역시나 이제 뭐 틀을 잡아드렸으니까 종목 얘기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종목들 제가 오늘 또 강연하고 하니까 뭐 여러 개 종목들 공개를 다 해드릴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 하나씩 일단 공개하고 제가 추후에 좀 더 말씀드릴 테니까 좀 이제부터 좀 집중해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또 말씀드릴 만한 그 종목들, 역시나 하이엔드 제품에 관련된 이런 수혜주들 중 하나인데, 첫 번째 이런 제우스라는 종목도 볼 수가 있어요. 제우스. 제가 이 종목은 어제 공개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를 좀 해드렸던 종목 중 하나인데, 제우스도 굉장히 좀 추가적인 업사이드를 계속 보고서 갈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제우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디테일한 설명 한번 더 들어가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세정 장비를 주력으로 이제 제조를 하고 판매를 하는 그런 업체예요. 말 그대로 세정 장비니까 씻어내는 거죠. 웨이퍼를 이제 씻어내는 것들, 반도체 공정에서 오염물질들을 제거하는 이런 장비들을 이제 생산을 좀 하고 있는 건데, 뭐 이제 그 세정 장비에서는 타입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씩 세정하는 장비들, 그리고 여러 개 한 번에 세정하는 장비들인데, 이게 보시면 최근에 싱글 타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하나씩 그 세정을 하는 거거든요. 웨이퍼 하나씩. 근데 요즘엔 반도체가 점점 미세화되고 하다 보니까 요것도 수요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요것도 싱글 타입. 근데 지금 배치 타입이나 싱글 타입을 모두 다 지금 하고 있는 거 제우스예요. 모두 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 있고, 최근에 요게 또 이제 미세화되면서 요게 또 부각이 많이 되고 있어요. 어쨌든 요런 것들 진행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로봇 사업도 이제 진행을 하는 회사 중 하나예요. 로봇 그 다관절 로봇 직접 제조해서 판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반도체가 좀 더 이제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제우스가 왜 이런 중요한 제품들의 수혜를 계속 받냐면,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계속 미세화가 많이 되고 있죠. 예. 회로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뭐 5나노, 3나노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역시나 이제 고성능 반도체로 갈수록 더욱더 이제 디테일한 이런 작업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세정 장비, 이 세정에 대한 중요성이 엄청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반도체 회로들이 워낙 얇아지고 하다 보니까 정말 자그마한 먼지 하나, 작은 먼지입니다. 먼지. 그냥 뭐 어떤 물질도 아니라 먼지 하나 있으면 불량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뭐 먼지 하나 딱 들어갔다고 그 껴있으면은 불량 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완전하게 잘 처리를 못 해주면은 결국에는 이런 그 반도체들의 수율에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예전에는 사실 조금 뭐 반도체 그렇게 미사되지 않았을 때는 어느 정도 먼지 조그만 거 뭐 있다고 하고 이 정도가 사실 허용이 됐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요즘에는 그게 허용이 안 될 수준이에요. 왜냐면 그 불량이 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세정 장비가 요즘에는 예전과는 좀 다른 이제 이런 체격을 좀 갖출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공정뿐만 아니라 후공정에도 마찬가지. 후공정에도 반도체 패키징 굉장히 다각화되고 있고 굉장히 뭐 고도화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패키징 같은 경우도 뭐 그냥 예전처럼 그냥 반도체 칩 하나 그냥 그거 포장하고 딱 끝나고 이게 아니라 막 여러 개를 한 번에 막 쌓아 올려서 이거를 한 번에 패키징을 한다든지, 그죠? 아니면은
반도체를 여러 기능을 가진 이런 반도체들을 한 번에 하나로 묶어서 패키징을 들어간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계속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서 후공정에서도 역시나 이 세정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혜를 좀 받고 있고, 실제로 지금 최근에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HBM 요것도 여기에 이제 공정이 이제 TSV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 반도체를 여러 개 쌓아 올린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관통시켜 버리는 이런 이제 공정들이 있거든요. 이런 공정들이 있는, 요게 많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이런 공정에서도 세정을 할 때 이 제우스의 장비들, 이런 게 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수혜를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대표 기업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다관절 로봇은 이제 뭐 로봇 쪽이 또 성장성이 좋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향후에 좀 추가적으로 실적에 더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알파적인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우스라는 종목들 충분히 좀 긍정적이고, 그래서 어제 제가 뭐 공개 방송 통해서 한번 요것도 진단을 해드렸는데, 실적이죠, 실적 보시면 영업이익이 2020년에 182억, 그 다음에 2021년에 249억, 2022년에 463억 이렇게 좀 기록을 했는데, 실제로 이게 뭐 다른 데서 실적 성적이 나온 게 아니라 이 세정 장비의 실적이 늘어난 거라고 얘기 드렸죠. 이 지금 2022년에 그 실적 나왔던 것 중에서 세정 장비가 차지한 게 영업이익이 440억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주력인 사업이 실적이 늘어난 거예요. 근데 요게 앞으로 더 늘어날 거다. 그러니까 요런 애들은 꾸준히 봐야 되는 대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아셨죠? 첫 번째로 이렇게 좀 제우스라는 종목들 역시나 이런 하이엔드 제품의 수혜주로서 말씀을 좀 해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덕산 하이메탈. 사실 이 지금 제가 이 방송 자료를 주말에 다 정리를 해놨어요. 주말에 정리를 해놨어가지고 그대로 이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또 하필 오늘 또 많이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덕산 하이메탈. 근데 아직도 좀 그래도 계속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덕산 하이메탈도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오늘 워낙 좀 시세가 크게 나오긴 했어요. 오늘 막 20% 넘게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덕산 하이메탈도 아직도 저는 이제 아직 그 시세에 뭐 좀 초입 구간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충분히 좀 눌렸을 때 다시 한번 또 볼만한 대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하반기에 계속 봐야 되는 종목 중 하나예요. 왜냐면 얘도 이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얘도 보시면 얘는 이제 이런 거예요. 숄더볼. 숄더볼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이제 뭐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반도체 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판이 있어요. 기판. 반도체 칩이랑 이제 기판이랑 연결을 이제 해줘야 되잖아요. 전기가 통하게끔. 근데 이제 요즘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게 플립칩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이런 숄더볼들을 박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쉽게 말하면 칩하고 기판 사이에서 전기적인 신호를 좀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요거 얘 제품이에요. 숄더볼. 요런 것들인데, 시간은 이제 반도체에 들어가는 겁니다. 반도체 들어가는 건데, 요즘에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요즘에 그 플립칩 방식, 그러니까 FC, BGA 이런 거 한번 뭐 공부해 보신 분들은 한 번쯤 얘기는 무조건 들어보셨을 겁니다. FC, BGA 요게 요즘에 뭐 AI,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전장, 그죠? 이쪽으로 해가지고 거의 탑재가 되고 있는 기판이 요거예요. FC, BGA. 이걸 많이 씁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이쪽에 수혜를 받아가지고 지금 요게 지금 수요가 증가하면서 여기에 탑재가 되는 숄더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덕산 하이메탈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일반적인 그냥 숄더볼이 아니라 마이크로 숄더볼이라고 해가지고 그 말 그대로 엄청 작은, 크기가 되게 작은, 기존 숄더볼 훨씬 더 작은 그런 숄더볼이라고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거를 얘네들이 워낙 예전부터 뭐 개발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마이크로 숄더볼에서는 덕산 하이메탈이 세계 점유율 1등입니다. 지금 원래 숄더볼 쪽에서는 일본이 좀 압도적으로 경쟁력이 좋은데, 이거를 지금 덕산 하이메탈이 1등으로 가져왔어요. 이거를 마이크로 숄더볼. 근데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게 여기입니다. 이거 이해되셨죠? 그래가지고 이거 앞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여서 제가 요거 딱 소개해드려야겠다 하고서 딱 제가 주말 동안 딱 준비를 해놨는데, 또 하필 또 오늘 시세가 좀 세게 올라오긴 했어요. 근데 하지만 뭐 거기 그렇다고 오늘 시세 뭐 나왔다고 끝난다 이게 아니라, 이 종목도 눌리면 하반기에 계속 봐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계속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덕산 하이메탈도 보시면은 실적이 영업이익이 지금 뭐 지난해
적자 기록했죠. 근데 이게 앞으로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거 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쭉 빠졌다가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거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핵심적인 종목들에 계속 하반기에는 봐야 된다 이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 좀 눌리면 다시 한번 좀 보시기에는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비코전자, 이것도 어제 한번 얘기 드렸었는데, 아비코전자도 오늘 반도체 다른 것도 좀 눌리거나 뭐 할 때 얘 역시나 오늘 오전에 시세 좀 올라왔었고 되게 흐름 뭐 탄탄했죠? 탄탄했는데, 얘 보시게 되면은 아비코전자도 DDR5 수혜주 중에서 이거 1군 기업이라고 제가 얘기 드렸죠. 1군. ISC랑 그 다음에 아비코전자 이런 애들이 DDR5 쪽에 또 1군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얘는 이제 인덕터 저항기, 이건 간단하게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뭐 인덕터 저항기 제가 책에서도 다뤘던 내용인데, 인덕터나 뭐 저항기 이런 거 생산을 하고요. 전류를 차단하거나 뭐 이제 전류 흐름들을 좀 변환하는 거를 좀 이제 막아주는 그런 제품들이에요. 근데 요게 중요한 게 이거 DDR5 쪽으로 들어가는 게 메탈 파워 인덕터, 요게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이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요거 때문에 제가 이제 하반기에 본 게임이라고 얘기 드렸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기대감 반영되면서 한번 올라오긴 했지만, 하반기에 이제 이런 제품들이 본격적으로 공급이 이제 시작되면서 실적들이 좀 이제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요걸 이제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DDR 지금 4에서 DDR 이제 5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넘어가는 단계인데, DDR5로의 전환이 생각보다 좀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워낙 뭐 이런 고성능 반도체나 이런 것들의 수요들이 올라가고 그 다각화되고 뭐 하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나 이런 쪽에서도 생각보다 좀 빠른 변화들이 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쪽은 DDR5 쪽에 대한 수요들이 또 생각보다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교체 수요가 훨씬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그냥 뭐 최근에 좀 올라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역시나 하반기에 계속해서 주목할 핵심 수혜 종목 1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꾸준히 우리가 체크하면서 계속 매매를 해야 되는 종목 중 하나인 겁니다. 이런 애들. 이해되셨죠? 그리고 오늘 또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되게 많이 풀어드리고 있어요.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HPSP, 이 종목도 굉장히 탄탄하고 좋은 회사 중 하나입니다. 요거. 얘도 굉장히 좀 좋고 탄탄한데, 얘는 이제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 얘는 요거예요. 수소 어닐링 장비를 생산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거 열 처리 장비인데, 뭐 이름이 좀 어렵죠. 어닐링 장비라고 해가 좀 어려운데,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그 반도체랑 칩이랑 그 사이에 절연막이 들어가거든요. 절연막에 약간의 뭐 문제점들이 생기면 그거를 개선시켜주는 장비다, 이렇게만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를 HPSP가 생산을 하는데, 이게 역시 마찬가지로 시스템 반도체 쪽에 수혜를 좀 받아요. 시스템 반도체 쪽을 수혜 받아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TSMC에도 공급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왜 얘가 이쪽에도 공급을 하냐면, 얘네가 만드는 이 수소 어닐링 장비 요거 있죠. 이거는 얘네만 만들 수 있습니다. 얘네만. HPSP만. 독점이에요, 독점. 장비 중에서 독점적으로 이렇게 사업하고 있는 업체가 진짜 뭐 몇 개 안 돼,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독점하고 있습니다, 독점. 독점적인 지위고, 얘네가 특허나 이런 거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쉽게 못 깰 거예요, 이 독점 지위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강력한 해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이 수소 어닐링 장비 같은 경우가 이게 또 요즘에 왜 부각을 좀 많이 받고 있냐면,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반도체가 지금 뭐 고성능 반도체가 나오고 뭐 이러면서 계속 미세화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미세화되면서 이런 그 절연막을 결함을 개선을 좀 할 때 좀 고온의 열 처리 장비들을 많이 좀 썼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600도 이상의 온도를 만들어주는 그런 장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썼는데, 여기 이제 이런 장비들이 점점 반도체가 미세화되면서 다른 부분들에 계속 막 문제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온도 너무 높다, 온도 좀 낮춰야겠다 해가지고 그런 것들 찾고 있는데, 얘네가 만든 장비가 한 450도 정도 이하의 저온 공정들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미세화된 반도체는 또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뭐 5나노, 3나노, 뭐 이런 거, 15나노 밑에짜리 있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도 독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얘네이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혜자가 얘도 엄청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얘도 뭐 독점이기 때문에 뭐 이런 추정치만 좀 보더라도 그냥 계속 성장하는
요 그림. 뭐 계속 매년 성장하죠? 요 구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하반기에 결국에는 실질적인 수혜를 계속 받으면서 성장도 나오고 하는 그런 일군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뭐 계속 끊임없이 봐줘야 돼요. 끊임없이. 예.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반도체 종목들을 제가 전반적으로 봐야 되는 그 이유도 말씀드렸고, 아주 그냥 오늘 되게 디테일하게 탁 풀어드리고 있는데, 이런 장비들, 제가 얘기드린 장비들, 이거 말고도 물론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이런 애들을 우선적으로 계속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셨죠? 그리고 반도체가 또 좋아지면 기판들도 사실 같이 봐야 되긴 합니다. 이것도 지금 이제 슬슬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제가 항상 반도체나 이런 공개 방송을 하면서 얘기 드리는 게, 아니, 다음에 올라올 게 계속 보인다고 얘기를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어차피 이렇게 순서대로 차례차례 좀 올라올 것들이 지금 계속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실제로 좋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뭐 기판 쪽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제가 얘기했던 뭐 TLB나 이런 것들 뭐 이미 좀 많이 올라왔고 쭉쭉 가고 있는데, 기판 쪽에서는 지금 대덕전자나 TLB가 확실히 먼저 올라왔죠. 왜? 얘는 DDR5 수혜주고, 그죠? TLB는, 대덕전자는 아까 말씀드린 그 FC BGA 요런 애들, 이런 거에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최근에 먼저 치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하반기에 좀 IT 쪽의 수요들이 좀 살아나고 이러면은 여기에 있는 다른 종목들도 좀 올라올 것들이 지금 벌써 보여요. 예. 벌써 보여요. 그래서 기판 쪽도 결국에는 좀 계속 하반기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이 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역시나 투자를 하려면 이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잘 알아야 되겠죠. 최근에 대덕전자나 TLB가 왜 얘네들이 먼저 치고 올라왔는지 이런 걸 알아야 다음 타자로 좀 치고 올라야 하는 애들을 우리가 선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반도체들 지금 제가 좋은 애들도 몇 개 말씀해드렸지만 뭐 기판도 그렇고 IT 계열에서 이렇게 좀 올라올 것들이 너무 눈에 띄어요. 너무 눈에 보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은 일반적인 하이엔드 제품들에서 우리가 수익을 좀 충분히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소부장 업체나 뭐 기판이 됐다거나 이런 쪽에서 다 먹어야 돼요. 지금 다 먹어야 됩니다. 여기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쪽은 반도체나 IT 이쪽들은 올라갈 게 너무 많다. 앞으로도. 그리고 하반기 아까 제가 시장 전망도 해드렸지만 계속 시장 흐름들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왔다 갔다 하고 결국에는 좋은 종목들이 이걸 뚫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하반기에는. 근데 그거를 잘 잡아야지 우리가 하반기에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좀 선점하지 못하고 뭐 계속 좀 시장에 끌려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제가 보면 하반기에 투자 완전히 집니다. 그렇게 되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결국 이런 부분들 핵심적인 종목들이 미리 다 분석을 하고 차근차근 그런 종목들을 다 선점해서 다 먹는 전략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들 따라서 굉장히 차별화가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가 얘기 드렸지만 하반기에는 이런 종목들, 말씀드린 종목들은 매집 타이밍, 그죠? 어디서 언제부터 좀 서서히 모아갈 것이냐, 그리고 어디까지 좀 그 가격을 설정을 해서 모아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이 수익률의 차이가 엄청 커질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어느 큰 틀에서는 흐름들을 말씀해드렸죠. 지금은 하이엔드 제품을 좀 더 집중하면서 향후에 좀 더 일반 소부장들까지 다 같이 먹어야 된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그 가격적인 전략이나 혹은 매집 타이밍에 대한 전략들이 어느 정도 다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저는 이미 다 있죠. 예. 저는 다 있기 때문에 저랑 함께 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알찬 수익을 하반기에는 계속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하반기에 대한 전망이나 IT, 그 반도체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얘기해드렸어요. 정말 뭐 오늘 제가 이미 또 많은 종목 얘기드렸기 때문에 이것만 잘 여러분 체크하셔도 좀 좋은 수익 가실 수 있다. 그리고 충분히 좋은 정보다. 제가 정말 남들보다 훨씬 퀄리티 있는 정보들을 제공해 드렸다라는 점 잡을 수 있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반도체에 대해서 이 정도 한번 정리해 드렸는데, 뭐, 그 뒤에 제가 좀 또 다른 것도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반도체까지 충분히 납득이 됐고, 정말 반도체를 투자해야 되는 이유를 충분히 알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또 채팅창에다가 이번에 숫자 한번 2번 눌러볼까요? 자, 어떻게 보면 조금 되게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얼마나 또 집중을 잘 하셔서 들으셨는지, 이런 것도 한번 좀 보고 싶어가지고, 좀 충분히 이해가 됐고, 납득이 됐으면은,
2번 한번 쭉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반도체 내용들을 공부하는 게 되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힘드신 분들은 당연히 저희가 이렇게 미리미리 다 공부를 해두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하시면 수익을 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자, 좋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좀 반도체에 대한 충분히 또 이해를 하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벌써 뭐 제가 한 50분 정도 떠들었는데 목이 아프네요. 자, 어쨌든 다음 자동차 쪽 좀 짧게만 한번 얘기 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지금 일단은 어쨌든 하반기를 통틀어서 봤을 때는 뭐 반도체나 이런 것들 계속 좋게 보면 되지만, 조금 짧은 관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릴 만한 것 중 하나로는 또 자동차 쪽도 괜찮긴 합니다. 이거는 하반기 내내 뭐 계속 좋다라는 관점보다는 일단은 이번 실적 시즌에 조금 주목해 볼 만한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동차 실적 시즌을 제가 주목하는 이유 중 하나가, 아시겠지만 현대차나 뭐 기아, 그리고 자동차 부품줄 다 똑같습니다. 지난 3분기에 3분기가 아니죠. 3월 달에 딱 끝나고 나서, 이제 1분기가 딱 끝나고 나서, 이제 2분기 이제 실적 시즌, 1분기 실적 시즌에 딱 넘어가는 구간들, 4월 달, 5월 달. 이 구간에 제일 강했던 게 이 자동차 쪽이에요. 그죠? 이때 확실히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이때 현대차도 치고 올라왔고, 부품주들 치고 올라왔죠. 그리고 나서 지금 6월 달에 쉬었습니다. 근데 이제 6월달 끝나고 이제 또 7월달부터는 실적 시즌 들어가잖아요. 2분기 실적 시즌. 그래서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또 자동차 쪽이 일부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벌써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자동차 쪽은 실적 시즌 좀 관련해가지고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뭐 이거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이번 최근에 발표된 수출 데이터인데, 지금 6월달 종합적으로 공개된 거는 이런 세부 항목들, 부품들의 항목들은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6월 20일까지 수출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승용차, 자동차 부품, 얘네가 플러스입니다. 플러스고 수출이 많이 증가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흐름들이 6월달에만 나왔던 게 아니라 지금 상반기에 계속 나왔어요. 이런 흐름들이,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되면. 그래서 여기 제가 기사 중 일부, 지금 기사 내용 중 일부로 오늘 캡처를 하나 해왔는데, 보시면 현대랑 기아가 올해 상반기에 친환경차 판매량이 13만 대 넘어섰죠. 13만 대 넘어서가 13만 3천 대 정도 나와가지고 반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 그죠? 그러니까 상반기까지는 지금 수출 데이터도 계속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 2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충분히 좋은 내용들이 계속 발표가 될 거예요. 예. 그리고 역시나 친환경차가 또 많이 팔렸기 때문에 친환경차 비중이 16%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2분기 실적 시즌 관련해가지고 이 정도는 또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줘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얼마 전에 현대차에서 투자를 발표를 했었죠. 현대 투자를 발표했는데 역시나 거기 핵심 내용은 뭐냐면, 앞으로 전동화에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고 해서 전동화에 35조 정도 앞으로 계속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 발표를 좀 해줬는데, 공식적으로 이 35조 투자하는 게 지금까지 해왔던, 그러니까 자동차, 전기차 쪽으로 투자를 해왔던 금액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금액들을 앞으로 투자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들 일단 2분기 그렇게 실적 시즌 관련해가지고 계속 주목해볼만 하고, 결국에는 이 친환경차 쪽, 전기차 쪽으로 투자를 계속 이어가는 현대차의 흐름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관련된 종목들은 우리가 2분기에 또 다시 한번 2분기가 이제 끝나고 실적 시즌에 한번 볼만한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뭐 이거는 자동차 쪽은 일단은 짧게 하니 그렇게 실적 시즌 정도에만 한번 좀 핵심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종목들을 이거는 제가 이것도 막 다 설명하려면 굉장히 또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종목들만 한번 정리를 그냥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를 역시나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고, 나는 그냥 좀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그냥 좀 안정적으로 좀 더 올라갈 종목들 보고 싶다 하시면 그냥 현대차, 기아 투자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근데 실적 시즌 구간에서만.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자를 것도, 수익 챙길 것도 좀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보셔도 되는데, 어쨌든 부품주들이 좀 더 탄력이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를 같이 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 뭐 최근에도 좀 벌써 움직임 나오고 있긴 하죠. 화신, 아진산업 이런 것들 벌써 조금 이제 고가 뚫고 올라가는 모습들인데, SL, 그
그 헤드램프 만드는 요런 LED 만드는 이런 SL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좀 보실만한 대표 종목 중 하나가 된다. 실적 시즌 구간에서 요런 애들 뭐 대표 수혜주죠. 화신, SL, 아진산업, 그죠? 추가적으로 뭐 성화이텍도 괜찮죠. 여기서 성화이텍 이런 애들, 성화이텍 이런 애들. 그리고 안에 이제 그 암레스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제 공급을 하는 시트 패드나 이런 거 공급하는 현대공업. 얘는 빼놓을 수가 없고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런 종목들 쭉 다 올라가면서 뭐 계속 시장 자동차 쪽으로 수단이 계속 돈다 하면은 뭐 이제 가족 만드는 두올 뭐 이런 것들. 이런 종목들도 계속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애들은 이제 실적 시즌 한번 체크를 하자. 성화이텍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자동차, 전기차 쪽으로 가면은 자동차가 점점 가벼워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가벼워져야 된다. 그래서 가벼워지기 때문에 그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공급하고 있는 게 이런 차량 경량화 관련주들인데, 걔네들은 에코플라스틱, 뭐 한주라이트 메탈, 명신산업. 명신산업은 좀 테슬라 쪽 수혜를 좀 받습니다. 얘가 테슬라 쪽 공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쪽으로. 요런 거 정도 체크하시면 돼요. 자율주행은 요 정도. 만도 모텔엑스 텔레칩스. 그래서 뭐 자동차 쪽은 뭐 하반기에 계속 보자라는 관점보다는 일단은 실적 시즌 어쨌든 한 두 달가량의 좀 실적 구간들이 좀 이제 진행이 될 건데, 그 구간에 한번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전체적으로 오늘 강연에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반도체나 시장 전망대에선 다뤄드렸고, 그리고 실적 시즌에 좀 볼만한 이런 것들도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투자해보시면 되겠고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지금 하반기에는 먹거리들이 이제 계속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종목들을 잘 골라내고 어느 전략들, 어느 가격대에서 어느 타이밍 매집해 갈 거냐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같이 하실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이제 회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요건데, 저는 이제 오늘 두 번째 차례였었고, 앞으로 이제 많은 매니저들이 강연회를 쭉 진행을 하죠. 이번 주에 진행을 하는데, 모든 매니저들의 강연회 끝나고 나서 저희가 이제 또 작성한 핵심 유망주들, 이게 또 다운로드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안드로이드 사용하시는 분들 핸드폰, 구글 플레이 들어가셔가지고 주머니라고 검색하시면은 그 어플을 다운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요거 검색해 다운받으시면은 핵심 유망주들, 우리 강연회가 다 끝나고 나면은 핵심 유망주 다운받아 보실 수가 있으니까 제 것뿐만 아니라 다른 매니저분들 것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한번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 강연회를 좀 들어보고서 정말 정석의 매니저랑 계속 같이 투자를 하고 싶다. 제가 문자 보내드리는 대로 매수하고 문자 보내드리는 대로 같이 팔고 이러면서 정말 투자 같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1588-0648 이걸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이 특별 강연회는 이제 주머니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주머니 가입도 1588-0648 여기로 전화 주시면 되는 거고,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어플에서 가입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진행할 수가 있어요. 주머니 어플을 다운로드 받고 메뉴 상단에 가입 버튼 눌러서 거기서 정석일 매니저 클릭해가지고 이제 가입하기 이렇게 진행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바로 1588-0648 여기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입하시게 되면 당장 내일부터 저와 함께 이제 투자를 하실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 이제 핵심 그런 하이엔드 제품 수혜주들부터 이제 일반 소부장들까지 이제 싹 다 먹을 수 있는 흐름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실 분들은 여기 1588-0648로 전화 주시고, 오늘 강연에는 일단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굉장히 알찼으면, 어쨌든, 여러분들 한번 많이 주변 분들한테도 많이 영상을 소개시켜 드렸으면 좋을 것 같고, 정석의 매니저에 대해서 많이 또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남은 하반기 구간 동안에 또 알차게 수익 내보시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입하실 분들은 여기로 연락 주세요. 1588-0648. 네, 수고하셨습니다.